네, 안녕하세요. 리베스트입니다. 지금 제 오른쪽에 있는 제품이 아이패드 프로 12.9인치 모델이고요. M1 칩이 들어가 있는 아이패드입니다. 왼쪽에 있는 제품은 아이패드 에어 13인치 모델이고 M2 칩이 들어가 있는 제품입니다. 어, 제가 알기로 요 5세대의 경우에는 2021년에 나온 것으로 알고 있고, 왼쪽 아이패드 에어는 이번 가장 최신 제품이죠. 그래서 2024년에 나온 제품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이 두 제품을 아주 하드하게 사용을 하면서 느낀 그 장단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왜 아이패드 프로가 프로일 수밖에 없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원래는 이 M1 칩을 탑재한 아이패드 프로를 제가 잘 사용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사용을 하다가 이게 아무래도 이제 시간이 좀 지나다 보니까 조금 수리가 필요한 상황이 생겨가지고 급하게 아이패드 에어를 잠시 구매를 해서 사용을 하게 됐는데요. 저는 제 본업 자체가 아이패드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높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패드가 없으면 사실상 일을 할 수 없는 그런 일을 하고 있어요. 하루에 아이패드 사용하는 시간이 6시간 이상 네, 그렇게 매일매일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느낀 점이 좀 많이 있었는데 그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일단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최신 이 제품인 아이패드 에어와 지금 몇 년이 지난, 그죠? 나온 지 몇 년이 지난 이 아이패드 프로를 비교를 했을 때 만약에 새로 구매를 한다면 어떤 것을 구매할 것이냐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프로를 구매할 겁니다. 저는 사실은 그 애플이 뭐 그냥 가격적인 어떤 차이를 차등을 두기 위해서 에어와 프로 이렇게 나눠서 제품을 내놓은 줄 알았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둘은 완전히 다른 방향의 제품이라는 거를 좀 느끼게 된 것 같아요. 그러면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이유를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아이패드 프로를 사용을 하시다가 아이패드 에어로 넘어간다. 왜냐면 최신 아이패드 프로 가격이 상당히 비싸기 때문에 나는 그 정도까지 아이패드에 대해서 돈을 투자하기 싫다. 그래서 아이패드 에어로 넘어갈 거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아이패드 에어를 구입하셨을 때 가장 크게 느끼실 수 있는 차이가 뭐냐? 주사율 차이입니다. 주사율. 아이패드 프로는 21년에 나온 제품조차도 120Hz예요. 근데 아이패드 에어는 지금 24년 제품인데 60Hz입니다. 애플이 왜 이렇게 했는지 좀 되게 너무 아쉽긴 한데, 그러니까 제가 방향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이패드 프로는 이걸로 돈을 벌겠다. 나는 정말로 작정하고 쓸 거다. 그러면 프로로 가시라는 얘기고, 그게 아니라 그냥 엔터테인먼트적으로 사용을 할 거다. 그러면은 에어를 쓰셔도 괜찮다는 겁니다. 네. 이게 아이패드라는 물건이 이렇게 화면을 넘긴다든지, 그죠? 아니면 이런 식으로 글자들을, 그죠? 넘겨가면서 읽는다든지 그런 활동들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주사율이 떨어진다. 그러면 이렇게 넘기면서 글자를 읽는 게 상당히 피곤할 수 있어요. 특히 조금 이제 나이가 있으신 분들의 경우에는 더욱더 그게 느껴지실 거고요. 뭐 나는 눈이 너무 좋아. 눈이 별로 그렇게 피곤하지 않아. 그러면 큰 차이가 아닐 수 있습니다. 이게 아이패드라는 물건이 화면을 넘겨가면서 쓰는 제품이다 보니까 그 주사율 차이가 어쩌면 별게 아닐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정말로 크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 특히 만약에 여러분이 아이패드로 많은 양의 문서를 본다. 작은 글자를 많이 봐야 된다. 그러면 에어는 상당히 눈이 피곤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구매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뭐 별 차이가 아니라고 느끼실 분들도 계실 것 같긴 해요. 예. 근데 그게 느껴지는 분들은 상당히 피곤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아이패드 에어는 USB-C입니다. 단자가요. 네, USB-C 단자긴 한데 USB-C예요. 그리고 아이패드 프로는 제가 이 제품이 지금 21년 제품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썬더볼트 3와 USB4를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그 외부 장치를 사용하실 일이 있다. 근데 그 외부 장치가 썬더볼트를 사용하는 장치다. 그러면 연결이 안 돼요. 아이패드 에어는. 만약에 그 장치가 썬더볼트도 되고 USB-C도 되고 그런 제품이라면 연결해서 사용하시는데 무리가 없을 거예요. 근데 썬더볼트만 지원하는 제품이다. 그러면은 아이패드 에어가 연결이 안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왜 그거 있잖아요. 이 아이패드 주변 기기 중에 가장 많이 아마 사용하시는 게 허브일 겁니다. USB 허브, 썬더볼트 허브 그런 걸 많이 사용하실 텐데 그 제품이 여러분이 사용하는 그 허브 제품이 이게 지금 썬더볼트인지 USB 뭐 3인지 4인지 그거를 체크를 하시고 구매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가진 허브가 썬더볼트밖에 지원을 안 하는데 이 아이패드 에어를 구매를 하시면 허브를 다시 구매하시거나 아니면 아이패드 에어를 팔고 프로로 넘어가셔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중 지출이 되겠죠, 당연히. 그래서 이 문제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두 제품이 제가 써봤을 때 발열은 뭐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아이패드 에어가 조금 더 발열이 조금 덜 한 것 같긴 한데 오랫동안 쓰면 그렇게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둘 다 발열이 있습니다. 근데 이 아이패드가 그냥 뭐 다른 회사의 칩을 쓰는 게 아니고 애플이 디자인한 그런 칩을 사용을 하잖아요. 그래서 발열에 대한 대비가 뭐 잘 돼 있겠죠. 잘 돼 있는데 오랫동안 사용하다 보면 조금 따끈따끈한 그런 느낌이 드는 것은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화면의 밝기를 조금만 줄여서 사용을 하시는 것도 발열 해소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느낌이 들고요. 그 다음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밝기 얘기가 나와서 이 아이패드 에어는 600니트까지 밝기 지원이 되고요. 아이패드 프로는 지금 이 제품이 2021년 제품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1000니트 이상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디스플레이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네, 완전히 다른 디스플레이고 그 다음에 발열이 비슷하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훨씬 밝은 이 아이패드 프로가 더 발열 관리를 잘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좀 더 들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스로틀링이라고 하죠. 이 제품에 열이 너무 올라가면 화면의 밝기를 강제로 줄여가지고 그 발열을 제어하는 그거를 이제 스로틀링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두 제품 중에서 어떤 제품이 더 스로틀링이 많이 발생을 하냐? 아이패드 에어가 더 많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아이패드 프로는 스로틀링이 거의 어쩌다 한번, 진짜 어쩌다 한번 뭐 있을까 말까 한데 얘는 꽤 자주, 꽤 자주, 한 6시간 쓰면은 한 3, 4번 정도는 스로틀링을 제가 보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뭐 꼭 발열이 많아서 스로틀링이 걸린다 그런 게 아니고 좀 더 개입을 많이 한다라는 느낌일 수 있다는 거죠. 똑같은 온도인데도 불구하고 아이패드 에어가 더 많이 개입을 해서 더 많이 스로틀링을 보여준다. 저는 그런 느낌으로 이해를 하는데 그러면 이제 이 사용상에 있어서 어떤 느낌이 드냐면 저는 일정한 안정적인 그런 장치를 기대를 하거든요. 뭐 아이패드 에어가 됐든 프로가 됐든 제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그냥 똑같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시킨 행동만 하고 막 어떤 예측 불가능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런데 얘는 좀 더 개입이 들어와요. 발열에 취약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아니면 애초에 그냥 하드웨어가 그냥 그렇게 세팅이 되어 있는 걸 수도 있죠. 뭐 이유야 어쨌든 간에 안정성으로 봤을 때 아이패드 프로가 훨씬 더 좋습니다. 네, 그래서 뭐 오늘 제가 몇 가지 포인트를 말씀을 드렸는데 그냥 제가 사용하면서 느낀 점들을 말씀드린 거니까요. 네. 첫 번째는 주사율, 이 제품은 60Hz, 이 제품은 120Hz, 그리고 USB 3, 그 다음에 USB 4와 썬더볼트, 그리고 밝기 600니트, 1000니트, 스로틀링이 얼마나 자주 걸리냐라고 봤을 때 아이패드 에어가 좀 더 스로틀링이 많이 걸린다. 그래서 여러분이 안정적인 아이패드를 기대한다면 프로로 가는 것이 맞다. 내가 아이패드를 통해서 돈을 벌 거다. 그러면 프로로 가는 것이 맞다. 뭐 꼭 최신 세대를 꼭 써야만 되는 게 아니라면 그 이전 세대라도 아이패드 에어보다는 프로를 쓰시는 게 조금 안정적인 퍼포먼스 측면에서는 더 좋다는 거죠. 물론 가격이 조금 더 비싸죠. 아이패드 에어보다. 그러나 그 돈값만큼을 한다는 느낌이 들고요. 그 다음에 아이패드 에어는 나는 그냥 가볍게 쓸 거야. 그냥 내가 그냥 개인적인 용도로 쓸 거다. 그러면 아이패드 에어를 구매하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엄연히 가격차가 존재를 하니까요. 예. 최근에 보니까 아이패드 프로가 그 최신 2024년 M4 제품이 막 200만 원이 막 넘어가던데 네. 환율 때문에 그러는 건지 뭐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AS와 관련해 가지고 저는 애플케어 플러스를 꼭 드시는 거를 권장을 드립니다. 애플케어 보증 기간 내라면 뭐 그냥 해피하죠. 근데 만약에 애플케어가 지났다. 그런데 내 아이패드가 고장이 났다. 그럼 이 상태에서 센터로 들고 가는 게 좀 부담스러울 수 있잖아요. 이걸 과연 수리를 해줄까? 뭐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 그런데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보증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먼저 그냥 포기하지 마시고 일단은 공식 서비스 센터에 꼭 가보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친절해요. 그 애플 서비스 센터가 제가 느끼기에는 기본적으로 친절 마인드가 탑재되어 있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한두 푼 하는 것도 아니고 이 제품 하나하나가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단순히 소모품처럼 뭐 그냥 몇 년 지나면 바꾸고 그것도 뭐 물론 뭐 여유가 되신다면 좋지만 한 번 사서 오래 쓰는 것도 되게 중요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보증 기간이 넘어갔다고 하더라도 한번 가보세요. 예, 서비스 센터에 한번 가셔서 제대로 확인을 받으시고 그래서 만약에 쉽게 고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러면 뭐 땡큐죠. 그죠? 예, 미리 포기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친절하니까.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뭐 여러 가지 태블릿 비스무리한 제품들 몇 가지를 경험을 해보면 뭐 어떤 분들은 애플 AS가 별로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애플은 선녀입니다. 선녀. 그래서 물론 이제 제가 지금 오늘날 이 시점에서 그렇게 느끼는 것일 수 있지만 일단 제가 느낀 인상 자체는 애플 AS는 상당히 합리적인 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가볍게 둘을 비교를 하는 시간을 가져봤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